예,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시황 마감 시황과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전후 높은 변동성을 보인 끝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달러 약세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로 달러원 환율이 32원 넘게 하락했지만 증시는 다시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우려를 키웠습니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 외국인의 대규모 매물 출회가 지속되었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를 하회했으며 달러 약세, 엔화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관세 영향권 바뀐 미디어 엔터 그리고 게임, 유통, 화장품 등이 상승했고 2차 전지는 저가 매수세 유입 및 정책 기대감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향후 성장과 이익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시총 비중이 높은 바이오와 반도체와 바이오에 대한 관세 부과가 예고됨에 따라서 단기 지수 하락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주간으로는 미국 상호 관세 부과, 그리고 국내는 공매도 재개, 그리고 탄핵 심판 선고와 같은 빅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주간으로 코스피가 3.62% 하락했고 코스닥도 0.92%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에 3대 지수가 이틀째 급락했습니다. S&P 500이 5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이틀 새 시총 5조 달러가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월 의장은 관세 규모가 예상보다 크고 관세가 향후 수분기 동안 인플레를 높이고 경기 둔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이틀간 16% 넘게 급락했고 인텔이 TSMC와의 파운드리 합작법인 설립 조건의 잠정 합의에도 영향이 좀 제한됐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경기 침체 우려에 하락세를 연장했지만 매파적인 파월 발언의 낙폭은 축소했고 달러는 견조한 고용 지표를 확인하면서 103선은 회복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중국도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상품에 34%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또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25bp 이상 인하할 확률이 96%대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미증시의 추가 급락에 국내 증시도 매물 소화가 불가피합니다. 이번 주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그리고 미국 물가지표 등 중요한 지표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채권 관련 자료입니다. 임재균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채권팀 임재균입니다. 트럼프가 예상보다 강하게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P모건은 경기 침체 확률을 기존 60%로 기존 40%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보복이 없다면 이미 최고 관세율을 적용했다라고 언급했지만은 중국은 보복 관세를 발표를 했고 EU도 실행하려고 준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약해지기 위해서는 실물 경제 지표의 둔화의 확인이 저희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GDP 나우의 1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2.8%를 기록을 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 4.7%포인트인 것을 보다시피 관세 실행을 앞두고 미국 기업들이 수입을 증가시킨 점이 1분기 성장을 끌어내리는 요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물 경제지표의 둔화가 필요한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는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더 지속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 입장에서는 악재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더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반영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 채금리는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금리도 이에 연동해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겠지만은 추경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을 한다면은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산불과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추경 규모가 기존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던 20조 원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ESG 브리프 자료이고요. 김준섭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ESG 담당 김준성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ESG 브리프에서는 일본의 연기금인 GPIF의 ESG 동향과 함께 국내 탄소 배출권 유상 할당 관련 업데이트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그 GPIF의 동향부터 말씀드려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기금인 GPIF의 ESG 동향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안티 ESG 움직임을 보이면서 ESG 투자가 위축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의 2200조 원 규모의 연기금인 GPIF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ESG를 강화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ESG 관련 투자 자산에 대한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해서 1.5배 증가를 한 26조 원 규모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GPIF의 동향은 최근 지속 가능성 투자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그 이유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GPIF가 이처럼 공격적으로 ESG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수익률인데요. GPIF가 벤치마크로 활용하는 FTSE 블러썸 저펜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FTSE 일본 지수 대비해서 2042bp의 초과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이 중에서 1875bp가 ESG 요인에서 기인했다라고 분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투자 의사 결정에 ESG 요소를 통합하는 것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기여를 한다라는 연기금의 본질적인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이 의미 있어 보입니다. 다음 탄소 배출권 관련한 부분입니다. 환경부가 2026년부터 시행되는 4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에서 발전 부문 탄소 배출권에 대한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하는 방향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탄소 배출 집약 산업인 발전 산업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을 초과해서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일단 이와 같은 상황임에 따라서 발전사들의 부담이 일부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이 배출권 시장 고도화를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탄소 집약도가 높은 발전 기업들과 같은 부분들은 탄소 배출권 관련 구매 관련 불확실성이 이제 커지는 한편 저탄소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기업과 탄소 감축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출권 수익성 영향이 큰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GPIF와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공통적으로 기존 수익률 관련한 부분들이 중요한 화두가 되는 시장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롯데칠성의 1분기 실적 프리뷰 자료입니다. 유은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식료 담당 류은혜입니다. 롯데칠성 1분기 프리뷰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칠성에 대해 투자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15만 원을 유지합니다. 내수 회복 시기가 하반기로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올해 영업이익을 하향 조정하지만 환이익률이 하락해 기존 목표 주가 15만 원을 유지합니다. 2025년이 해외자회사의 이익기여 원년이라는 시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12개월 포워드 기준 PE가 7배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저점 매수 구간으로 판단합니다. 목표 주가의 12개월 포워드 PE 는 10.9배고요. 그리고 4월 3일 종가 기준 상승 여력은 41.1%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합니다. 롯데칠성의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404억 원으로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입니다. 컨센서스 하회 전망의 주된 이유는 비우호적 영업 환경인데요. 특히 별도 매출이 8.5% YOY 감소할 전망입니다. 관세, 환율, 탄핵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음료와 주류 수요가 모두 부진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고정비 부담이 심화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5%포인트 하락한 4.2%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점은 해외 자회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인데요. 작년에 매출 공백을 발생시켰던 미얀마 법인의 통관 이슈가 일단락되고 그리고 파키스탄의 거시 환경이 개선되면서 해외 자회사의 실적 기여가 확대되어서 1분기 전체 매출 대비 해외 자회사 비중이 38.4%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겠지만 하반기 이후 해외 자회사를 중심으로 한 실적 반등 모멘텀이 유효합니다. 미얀마 법인의 페트 생산 능력 2배 증설 효과가 2분기부터 확인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필리핀 펩시의 효율화 작업이 3분기 중에 마무리되면서 해외 자회사의 이익 기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신조선 데이터가 나왔네요. 조선산업 자료이고요. 정동기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계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올해 3월달 신조선 발주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정도 감소해서 150만 CGT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1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총 234척이 발주가 됐고요. 전년 동기 710척 대비해서는 67% 감소한 수준입니다. CGT 기준으로는 절반 정도 감소해서 779만 CGT를 기록을 했습니다. 선종별로는 컨테이너선이 200% 가까이 크게 증가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선복들은 발주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고요. 국가별로는 중국과 한국이 각각 58%, 55% 정도 감소했고요. 일본은 84%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조선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28.5%에서 올해 26.7%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한편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최근 직전주 대비해서 소폭 하락해서 187.43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대비해서는 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환율 감안하면 원화 기준 성과는 1.6% 정도 하락을 해서 신조선가의 하락 추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종별로는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2.6%로 낙폭이 컸고요. VLCC도 3.1% 하락했고요. LNG선 역시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